해외 선물 따라잡기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연결하겠습니다. 김철영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선물 어떤 이슈로 움직였나요? 네, 전일은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고요. 상품 시장은 유가 움직임에 따라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만선 가까이에 가까워지고 일본 증시 역시 약 3주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둔화되며 여전히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오름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발표된 원유 관련 뉴스와 재교 발표가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 초반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에 세계 원유 수요가 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장중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에너지정보청은 더불어 최근 폭스바겐 디젤 차량 관련 사태가 휘발유 소비를 더 늘리며 원유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디젤보다 휘발유를 정제하는 데 더 많은 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 진작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어 발표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에 유가 및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전일의 원유 재고 발표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원유 재고가 전문가의 예상치인 250만 배럴 증가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307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휘발유 재고는 전망치인 46만 7천 배럴에서 4배 가까이 웃돈 190만 배럴이 증가했다고 발표되며 유가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3대 증시도 하락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차트는 유가의 전일 흐름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유가는 아시아장과 유럽장에서 전거래일의 상승폭을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고점으로 거의 배럴당 50달러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꾸준히 상승 모멘텀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주간 원유 재고 발표의 하락폭을 늘리면서 고점 대비 4% 정도까지 하락하며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WTI는 1.5% 하락한 47달러 8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현등급인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으로 등급 하향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날 무디스는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로 유지하는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달러와 채권이 글로벌 시장에서 벤치마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용해서 발표했습니다.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되어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정책에 변화가 없고 예산 적자와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면 2020년 전후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필요 시점까지 현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엔화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요하다면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네, 오늘은 달러 인덱스의 투자 전략을 짚어주실 텐데요. 주말 동안 우리 연휴 보내는 동안 FOMC 의사록도 나오네요. 달러 인덱스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오늘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달러와 가치 상승과 하락에 상품 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달러와 강세가 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달러화는 아무래도 전 세계 통화들의 벤치마크로 사용되고 있어 달러화의 방향에 따라서 해당국 통화들의 방향이 정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곤 합니다.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는 이 달러화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상품이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이 상품의 상세 계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글로벌 주요 6개국 통화인 유로, 옌, 파운드,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웨덴 크론의 스위스 프랑에 대한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것으로 현재는 IC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계약 단위는 지수당 1000달러이며 계약 가치는 현재가를 기준으로 약 95,595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최대 약 40배의 레버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기는 매분기 마지막 달의 만기월을 가지고 있고 거래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09시부터 2일 06시까지입니다.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최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러올 달러 강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밝혔는데요. 미국 채권 시장에서도 재무부는
3개월 만기 국채를 제로금리에 발행한 것 역시 달러와 강세에 베팅하고 있는 세력이 투자처를 안전한 채권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일 미국 재무부는 210억 달러 규모의 3개월물 국채를 발행했는데요. 0%라는 금리에도 지난해 6월 22일 이후 최고치에 해당하는 투자 수요인 4.1배의 응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 채권에 집중하며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달러와 강세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달러 인덱스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그리스 위기에 달러와 가치는 100을 넘어서 102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통화시장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미 금리 인상에 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주요국의 통화 약세 구축에 대해서도 추후 달러와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점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고 일본도 자국의 옌 가치를 전환을 통해서 무역시장에서의 이익 상승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일본 및 유럽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통화량을 공급해서 경기 부양을 지지할 것이고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선점을 통해서 무역 수지 증가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이슈들만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각 통화 선물에 직접 투자하신 경험이 있으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달러 인덱스 선물을 통해서 달러와 가치의 방향에 직접 베팅하시는 편이 더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달러화 그리고 달러화 자산까지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이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였습니다.